안녕하세요. 자동차 해보는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엔진을 하나를 또 샀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어요. 글러미를 고쳐야 될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진은 제가 돈을 주고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구하기 힘든 엔진을 이번에는 4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반 정비업소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엔진이죠. 정말 운이 좋게 구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있다고 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입금을 해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이 엔진은 4세대 카니발에 들어가는 신형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고요. 아직 보증기간도 살아있는 이 엔진이 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엔진 자체 내 문제도 아니고 과한 튜닝을 한 차량도 아니고 고객님께서 관리를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420만 원짜리 엔진이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작업자의 실수. 대략 7,000원 정도 하는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이 엔진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7,000원으로 420만 원을 태워버렸죠. 작업자분께서 엔진을 교환을 하시다가 오일 필터를 장착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시동을 걸고 차가 출고되는 순간 오일이 쫙 누출이 되면서 엔진이 따다닥 소리와 함께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정비사 입장으로서 마음도 아프고요. 그래서 신품 엔진으로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한 번의 실수로 고객님의 재산 피해도 생겼고 작업자도 뜻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을 했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귀중한 엔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돈을 들여서 이 엔진을 사온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오일이 빠졌을 때 엔진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망가졌을지, 그리고 이 신형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에는 타이밍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에서 다시 벨트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왔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고무 벨트 타입의 타이밍 벨트와 체인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한편으로는 운전자에게 또 다른 소모품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겠네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꼭 사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타이밍 벨트 교환으로 의뢰하신 고객님의 차량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손님의 차량을 실험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이밍 벨트 쪽부터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부품들은 다 탈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고압 펌프만 장착이 되는데 이 고압 펌프가 구동이 타이밍 벨트와 함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품 엔진을 구입하면 이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빨리 타이밍 벨트부터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 현대자동차에 장착된 타이밍 벨트들은 교환 작업이 무척 쉬웠어요. R엔진은 넘어오기 전에 D엔진이었죠. D엔진 타이밍 벨트 작업은 대략적으로 충전자가 했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엔진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부 오일팬만 탈거를 했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예요. 볼트를 풀었던 흔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일반 정비숍 사장님들은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총대를 메고 사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이거부터 탈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너무 아깝다 이거. 그 다음은 댐퍼 풀리. 댐퍼 풀리에도 마크점이 있고 이 커버에도 마크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카바. 벨트가 어떻게 연결되었을지 정비사로서 무척 궁금합니다. 고정 볼트가 2개네요. 실차에서는 공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래 이쪽에 국산차들은 록타이트라고 하나요? 볼트가 풀리지 않게끔 발라주는 그런 것들이 발라져 있지가 않았었는데 대부분 차량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볼트에 다 발라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고무는 아닌 거 같고 스펀지? 똑똑똑 끊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는 교환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커버에서 나는 오래됐을 때 나는 그 소음들이 많이 감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벨트가 꼬여있지는 않습니다. 벨트의 텐션이 상당히 강하네요. 타이밍 벨트가 고압 펌프 연결되어 있고 또 워터 펌프도 구동시켜줍니다. 일단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 정비사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느낌이 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비 지침서 상에는 특수공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특수공구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엔진이 붙어서 큰 거축이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
아, 엔진이 돌아가네요. 안 된다. 아우, 딱 걸리네. 여기서 조금 돌다가 딱 걸려버리네. 와,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엔진 안쪽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것도 빨리 보고 싶네요. 하지만 일단 타이밍 벨트를 먼저 분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형 디젤 엔진에는 타이밍 벨트에 마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마크점이 다 있네요. 텐셔너를 이완시켜서 벨트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텐션이 가해져 있네요. 그 투스카니에 장착된 그런 텐셔너랑 비슷한데, 텐션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리고요. 텐션에 마크점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벨트가 빠질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벨트 자체 내에 이렇게 마크점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차량일 경우 마크점이 지워졌을 때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점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서 마크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정말 좋은 점이 정비 지침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고압 펌프의 문제로 고압 펌프를 탈거를 하려면 타이밍벨트 쪽을 탈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스프로킷을 고정을 하든지. 일단 저는 그냥 탈거하겠습니다. 아이돌 베링도 탈거를 하고, 볼트가 3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와, 이 워터펌프를 장착할 때 오링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링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바깥쪽으로 하나가 있고 또 얇은 오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뭐 액상 가스켓이 발라져 있진 않네요. 베어링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워터펌프가 쉽게 고장이 나면은 차주분들은 큰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워터펌프 교환하기 위해서 타이밍벨트를 다 뜯어내야 되니까. 아, 근데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고압 펌프를 탈거하려면 이 스프로킷을 탈거를 한 다음에 뒤쪽에 고압 펌프를 잡아주고 있는 볼트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압 펌프가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진짜 비싼 놈인데, 헤드를 탈거하려면 이 부분을 탈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헤드와 블록 사이에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체에서 작업할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정비사분들은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헤드 커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일 누유가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가열 플러그는 뭐 특별히 변한 게 없겠죠. 이 디젤 차들은 겨울에 가열 플러그가 부러져 버리면 작업자도 힘들고 또 차주분도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고착이 되지도 부러지도 않게. 짜라잔. 이 상태는 캠축이 바로 안 빠지고 캠 캐리어를 탈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작업자분들께서 캠 캐리어를 탈거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4개의 볼트도 같이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얼핏 보면 볼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빼지 않으면 절대 캠 캐리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캠축은 이 모듈 자체를 함께 교환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을 분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일 누유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실링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헤드볼트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헤드볼트는 2, 4, 6, 8, 10 신품이라 당연히 잘 풀리겠죠. 기존 R엔진과 헤드볼트의 차이가 좀 나네요. 헤드볼트가 훨씬 더 깁니다. 이게 기존 R엔진의 헤드볼트였어요. 훨씬 더 길어졌네요. 볼트를 풀어놓은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고정된 헤드볼트를 다 분리했습니다. 헤드는 금방 떨어지겠죠. 일단은 엔진 오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이 된 거기 때문에 유관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캠샤프트는 마모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헤드 쪽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밸브 상태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밸브 쪽은 파손된 게 없어 보입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밸브에 무언가 큰 충격이 발생했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스톤 쪽도 충격이 가해진 부분은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고요. 일단 실린더 안쪽도 급격하게 무언가 깎인 느낌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정비사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이 먼저 파손이 됐는지. 저도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곳은 바로 이 안쪽에 있죠. 일단은 엔진을 뒤집어서 오일팬을 탈거하겠습니다. 이 풀었던 볼트를 다 안에다 집어넣으셨네요. 베어링 조각이 나왔습니다. 상태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오일 펌프도 분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깎아 먹었네요. 베어링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된 금속가루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의외로 보이지가 않네요. 이건 베어링만 파손이 됐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크랭크 축과 피스톤도 다 분리해 보겠습니다. 1번 크랭크 축은 완전히 다 파손이 됐습니다. 2번은 괜찮고요.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습니다. 1번이 참혹하네요. 피스톤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됐던 1번 실린더 쪽도 피스톤의 상태는 아주 매우 양호합니다. 실린더 자체에 파손을 준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엔진이 멈췄던 이유는 1번 실린더의 크랭크 축의 파손으로 인해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엔진오일 교환이 정말 중요해요. 운전자의 엔진오일 관리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도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첫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형, 저도 엔진오일 말고 다른 작업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선배님께 말씀을 드리자 선배님께서는 자동차 정비에서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몇 번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 차종을 접해봐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10년, 20년 동안 숙련된 작업자라도 깜빡하는 순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항상 엔진오일은 정말 신중하게 작업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업자의 한순간의 실수로 고객님 재산에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작업자도 그로 인해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저도 가끔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정비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신형 엔진들 디젤뿐만이 아니라 가솔린도 엔진오일 교환 작업에 미스로 인해서 엔진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작업자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보상 처리는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은 엔진오일이 다 새어서 나간 후에 엔진이 어떻게 파손이 되는지 그 부분과 또 새롭게 변형된 스마트 스트림 UR 엔진의 타이밍 벨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새롭게 바뀐 엔진의 구조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가진 엔진만 저희 샵에 쌓이겠네요. 이 엔진은 솔직히 좀 아깝네요. 충분히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저희 선배님께 그냥 이대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타이밍 벨트 교환의 경우 작업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타이밍 벨트 수명도 많이 길어졌겠죠. 새로운 소모품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소모품 관리도 꼭 신경 쓰시고요. 그렇다고 막 5만 킬로, 7만 킬로, 10만 킬로 만에 막 교환하신다는 건 쓸데없는 소비예요. 정해진 소모품 교환 주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샵에 고물만 쌓여갑니다. 요즘에 고물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돈이 좀 될래나?